광고만 믿고 하기에는 이 도구가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겐 흉기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개를 확 돌리는 순간 잇몸을 찌를 수도 있고 혀를 찌를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눈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건 하얗고 예쁜 이빨이 아니고 아프지 않고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사시죠? 입냄새는 나고 치석은 많이 꼈는데 병원비는 부담되고 무엇보다 마취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스케일링을 하기 두려운 마음 저도 보호자로서 100번 이해합니다.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이걸 할 때 치석이 없어지고 깨끗해요. 우리 애기 치석이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집에서 셀프 스케일링 하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셔가지고 당장이라도 사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떼주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서울대 출신 치과 수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기구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우리 아이를 잡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치아 겉면에 붙은 노랗고 까만 그 돌덩이, 그러니까 치석을 떼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게 떨어져 나가면 되게 깨끗해졌다고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동물들에게 스케일링은 단순히 겉에 붙어있는 치석을 떼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치아 표면은 물론이고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있는 그 미세한 공간인 치아 포켓에 붙어있는 세균막과 치석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고요.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스케일러가 결국에는 미세하게 진동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처까지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폴리싱 과정까지 포함된 전문적인 시술입니다. 목욕탕의 비유를 해보자면요. 병원 스케일링은 묵은 때를 불리고 꼼꼼히 밀고 보습 로션까지 발라주는 건데요. 셀프 스케일링은 때를 밀겠다고 사포로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포로 밀어도 때는 나올 수 있지만요. 피부가 손상되는 게 더 크겠죠. 결정적인 차이는 실제로 아이들의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치아 고랑 부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보통 집에서 셀프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만 떼어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는 치아에 붙어있는 그런 것보다는요.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분에 있는 치석들과 치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 치석들을 저희가 치은연화 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몸속 치석은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사용해도 제거하기 까다롭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스케일러로는 그 부분의 치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아기가 마취되어 있지도 않고 집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붙잡고 날카로운 도구로 잇몸 속까지 청소한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겉에 있는 돌만 떼고 나면 보통 보호자님들께서는 깨끗해졌다 라고 안심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뼈가 계속 녹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일시적으로 입냄새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냄새는 점점 심해지게 되고 겉모습에 속게 돼서 진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셀프 스케일링이 되게 좋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위험이 좀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저도 셀프 스케일링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보호자분이 치위생사거나 치과의사 분들일 때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시기 때문에 못 쓰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인 치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도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광고만 믿고 하기에는 이 도구가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겐 흉기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3가지 구체적인 위험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하실 때는 마취 없이 하다 보니까 깨어있죠. 그러면은 그런 자극들이 싫어서 고개를 확 돌리는 순간 잇몸을 찌를 수도 있고 혀를 찌를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눈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픈 자극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내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아팠던 통증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평생 가는 치과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 표면을
세균이 숨을 수 있는 아지트로 만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치아 표면을 날카로운 도구로 벅벅 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의 표면은 가장 단단한 보호막인 에나멜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계속 긁는다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치아 표면이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바닥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 울퉁불퉁한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붙기 딱 좋은 장소가 되고요. 거기에 달라붙은 세균들은 결국엔 치석을 더 빨리, 더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번째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병을 키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셀프 스케일링 하게 된다라 그러면 눈으로 보는 이빨은 하얘졌을 수 있어요. 요거는 미적으로는 나아졌을 순 있으나 실제로 아이들의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곳에 있는 치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균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염증을 타고 심장이나 콩팥 아니면 전신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미용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마다 나이도 다르고 입안 상태도 다르고 먹는 식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상태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이가 3살 미만으로 어리고요. 잇몸은 아주 예쁜 핑크빛이고 건강한데 치석만 좀 껴있다. 그리고 입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스케일링이 필수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매일 꼼꼼한 양치질을 먼저 해주시고요. 충분히 관리가 잘 됐을 때 아니면 양치를 하는데 매번 피가 자주 나거나 아이가 싫어할 때 그때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치석이 많이 없더라도 잇몸이 빨개져 있거나 입에서 시궁창 냄새 아니면 하수구 냄새 같은 심한 구취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칫솔질이나 셀프 스케일링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서 검진받고 스케일링 받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람보다 치석이 쌓이는 속도나 치주염이 생기는 속도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 자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셀프 스케일링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마취가 무서워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마취가 무서울 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병원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 시스템이에요. 마취라는 게 철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요. 마취 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처할 만한 준비들이 미리 되어 있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정말로 전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취를 걸기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솔직하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케일링 후에 폴리싱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폴리싱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초음파 스케일러가 이빨 표면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는 있습니다. 거칠어진 표면을 매끄럽게 해줘야 치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 병원의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보호자 참관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해요. 저희는 수술 중에 유리벽을 통해서 마취부터 깨어날 때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보호자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것도 없고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한 안정장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프 스케일링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 위험성도 있고요. 오히려 치아 표면을 손상시켜서 그것 때문에 구강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전문적인 스케일링은 비용과 마취라는 부담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진단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 찾아서 치료를 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보호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치료 후에 고통 없이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건 하얗고 예쁜 이빨이 아니고 아프지 않고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치석을 조금 때려다가 우리 아이에게 평생 가는 치과 트라우마를 심어주지 마세요. 위험한 치료는 제게 맡기시고 보호자님께서는 따뜻한 칭찬과 꾸준한 양치만 해주세요. 매일 하루 한 번 해주는 양치질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문가가 검진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우리 아이 치아 건강 20살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